만약 세상에서 전자레인지가 사라진다면 과연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좋았어, 내 실력을 보여주겠어. 이거 좀 오래됐는데 냉동실에 있었으니까 괜찮겠지.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위해 직접 샌드위치를 준비하려는 진주 씨. 얼려있던 재료를 해동시켜 사용하려는데요. 우와, 잘 녹다 못해 익었네. 아, 우리 오빠가 좋아하겠다. 오래된 재료인데 괜찮겠죠? 늦었다. 서둘러야겠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샌드위치 완성! 아, 얘 이렇게 안 오지? 자기야 늦었지? 왔어. 자기 배고플까봐 내가 도시락 쌌어. 우와, 이거 자기가 다 만든 거야? 이야, 맛있겠다. 다행히도 진주 씨의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어주는 병욱 씨. 뭐야? 진주 씨의 정성을 알기에 더 맛있는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소화시킬 겸 천천히 산책을 하려는 이때. 잠깐만. 나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하는 병욱 씨. 잠깐만. 자기 식은땀 나고 으실으실. 헛구역질까지. 혹시 식중독 아니야? 저런 냉동식품은 상온에서 오래 해동하면 식중독균이 증식한다고요. 어쩐지 불안하더라니 꼭 병원 가세요, 병원. 전자레인지가 없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배고프네. 춥춥한데. 김주희! 예! 김주희! 예! 바로 오네. 예, 부장님. 예. 출출하지 않아요? 좀 출출하긴 합니다, 부장님. 예. 사와서 먹을까요? 예. 제가 금방 가가지고 뭐 좀 사고 올까요, 부장님? 네. 그러면 예. 제 돈 먹고 사고 올까요? 아니요. 뭐 얼굴 얼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사고 오겠습니다, 부장님. 예. 그런데 음식을 사오랬더니 냉동식품만 잔뜩 사온 김주임. 전자레인지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먹죠? 아니 주임님, 예.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요? 부장님, 제가 군대에서 아주 기가 막힌 노하우를 제가 배워갖고 왔는데요. 자, 이거를 냉동만두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 뜨거운 물에다가 1시간만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1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요? 뭐 빨리 되는 거 없어요? 빨리 되는 거요? 예. 요거는 1분이면 되는데 금방 좀 해드릴까요? 그냥 줘요. 내가 뭐. 금방 해드릴 수 있는데. 내 이럴 줄 알았다. 바쁜 회사 생활에 1시간이 웬 말이냐고요? 부장님. 자, 뜨거. 뭐 하시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부장님, 제가 해갖고 왔습니다. 자. 1시간을 꼬박 기다려 드디어 음식을 먹게 된 두 사람. 과연 잘 익었을까요? 이거 된다면서요. 뭘 배운 거야? 이게 분명히 됐을 건데? 분명히 될 건데. 뜨거. 주임님 갖고 와 다 먹어요. 예. 짧은 시간 음식물의 속까지 데워주는 전자레인지가 없으니 뜨거운 물로 해동하는 데는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이거 뭐 먹을 때마다 이게 뭐야? 어디 간편하고 빨리 조리되는 그런 물건 어디 없나? 전자레인지가 없는 세상.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푸른 그라운드를 누비며 자유자재로 공을 다루는 나. 내가 활약할 때면 이렇게 멋진 골이 가능하죠. 오돌토돌한 바닥과 날렵한 맵시를 지닌 나. 내가 누구냐고요?
축구를 위한 특별한 신발. 나는 축구화입니다. 축구를 향한 특별한 꿈을 키우는 이들을 만나러 간 곳. 유소년 축구교실에선 훈련이 한창인데요. 열심히 훈련받는 선수들과 항상 함께하는 나, 축구화. 선수들이 신나게 달리며 그라운드 위를 마음껏 누빌 때에도, 축구공을 차며 멋진 공격수를 꿈꿀 때도 나는 늘 함께죠. 신발의 한 종류인 나는 사람들이 축구장을 누빌 때 꼭 필요한 사물인데요. 그러다 보니 축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존재랍니다. 아이들의 꿈이 담긴 보물 같은 신발, 나 축구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서울의 한 축구용품 전문 매장. 이곳엔 나와 내 친구들이 가득한데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운동화와 구별되는 나 축구화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축구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밑창, 이제 아웃솔에 다양한 스타들이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신발과는 다르게 천이 아닌 이제 가죽이나 인조 가죽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반 운동화는 대부분 합성 섬유 등의 천으로 만들어지는 반면, 단단한 공과 직접 맞닿는 축구화는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천연이나 인조 가죽 혹은 특수 섬유를 사용하죠. 특히 축구화의 밑창엔 스터드, 즉 나사 박힌 징이 달려 있는데요. 스터드는 발바닥의 힘을 분산시켜 회전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치죠. 이 스터드에 따라 축구화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뉜답니다. 천연잔디용, 인조잔디용, 맨땅용, 그리고 트레이닝용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천연잔디용엔 SG, FG, 맨땅용에는 HG, 그리고 트레이닝용에는 T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연잔디에서 사용하는 FG 축구화는 짧은 폴리우레탄 징이 여러 개 박혀 있어 신속하게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때문에 빠른 속도가 중요한 공격수가 신기에 좋겠죠? 다음은 프로 선수들이 주로 신는 SG 축구화. 밑창에 긴 마그네슘 징이 잔디에 빠르고 깊숙하게 박히기 때문에 수중전을 할 때도 유리하답니다. 이 녀석은 맨 땅에서도 사용 가능한 HG 축구화인데요. 스터드가 동그랗고 크게 박혀 있어 맨 땅에서도 부러지지 않아요. HG 축구화는 인조 잔디용으로 한국의 인조 잔디 특성상 스터드에 자잘한 홈이 파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습용으로 신는 TG, 일명 터프 축구화인데요. 스터드가 촘촘하고 굽이 낮아 발의 충격을 흡수하고 피로도를 낮춰주죠. 저마다 특별한 장기를 가진 축구화들. 여기에 더욱 특별한 비밀을 지닌 녀석도 있답니다. 바로 이 녀석들인데요. 독특한 느낌의 축구화가 무척 많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축구화랍니다. 사실 이들 모두 이분 김봉학 대표의 작품들이죠. 과연 어떤 축구화를 만드는 걸까요? 발 불편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마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축구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맞춤 축구화를 만드는 게 김봉학 대표의 주된 장기인 것. 그렇다면 수제 축구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주문자의 발 크기를 1mm 단위까지 섬세하게 확인한 뒤 신발 크기에 맞춰 가죽을 재단합니다. 이곳에선 주로 소가죽이나 캥거루 가죽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가죽으로 만든 축구화는 공을 찰 때 정확도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재단한 가죽에 천과 스펀지 등을 겹쳐 박음질한 뒤 축구화 뒤축 부분에 접착제를 바르고 고무를 넣어주는데요. 더 튼튼한 축구화가 되겠죠? 이젠 축구화의 모양을 잡을 차례. 구두고래에 가피를 싸서 축구화의 모양을 잡아주고 여기에 접착제로 밑창을 붙여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드디어 축구화 완성! 이렇게 만들어진 수제 축구화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제 축구화를 신으면 일단 발이 편해요. 예. 발이 편하고 또 뭐 튼튼하기도 하고. 특별한 꿈을 담아낸 나, 축구화. 앞으로도 많은 이들과 함께 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0초 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발을 사용하는 축구 선수들의 무기, 바로 축구화죠. 이번에는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축구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축구화는 굉장히 친근한 모양이죠. 보통의 축구화처럼 끈이 있고 발목이 낮은 형태인데요. 근데 요즘에는 같은 축구화라고 하더라도 발목을 감싸주는 형태의 축구화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마치 양말 같죠. 사실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는 빠른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좀 가벼운 축구화를 원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 선수가 양말에다가 징을 박은 것 같은 축구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고안된 축구화라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방수 처리가 된 특수 니트 소재의 축구화가 나오고 있고요. 발목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빠른 속도를 내야 하는 축구 선수들에게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축구화는 발등을 주목하면 끈이 없어서 굉장히 모양이 독특하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렇게 끈이 숨겨져 있습니다. 축구화 끈은요, 몸을 격렬하게 움직일 경우에 발과 축구화를 강하게 결속시켜주는 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축구화 끈이 있다면 이렇게 발등으로 슈팅을 했을 때 약간은 매끄럽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보완하려고 신축성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끈이 없는 축구화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축구화나 깔창 등의 이런 센서를 내장한 제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 축구화에 가해지는 충격량이나 이동 거리를 측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인터넷 맵이랑 실제 선수들의 위치도 잘 비교를 해서 전술을 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 켤레의 과학, 축구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띵뷰 조은영이었습니다. 성공인가요? 평소 사물을 보는 직장인이라면 필수품. 간단하게 붙였다 떼는 접착식 메모지. 누구나 있으시죠? 하지만 만약 이 물건이 사라진다면 우리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한창 회의 중인 연구원들. 자자, 우리도 새로운 접착제 개발에 지금 시급하니까 뭐 좋은 아이디어 좀 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라. 그럼 항공우주산업에 쓸 접착제를 개발하는 거 어떨까요? 어차피 비행기 만들 때 강력한 접착제 이런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 각 팀별로 지금 바로 연구 시작하세요. 항공우주산업용 신제품 개발을 위해 곧바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과연 어떤 접착제가 탄생하게 될까요? 며칠 후 직접 개발한 접착제를 들고 시리에 빠진 실버. 성과가 별로인 걸까요? 이봐 실버, 이번에 개발한 접착제 성과는 좀 어때?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압력에 약하네. 비행기에다가는 못 쓸 것 같아. 아, 실패야 실패. 에이, 왜 그래? 이거 만들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어야 하는 미션에는 실패한 모양인데요. 실버의 접착제, 이대로 잊혀지는 건 아니겠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어느 날. 아, 바빠서 거래처 부품 리스트를 못 봤네. 아, 가면서 봐야겠다. 거래처 미팅에 나선 실버의 동료 아소프라이. 자꾸만 떨어지는 부품 리스트가 꽤나 성가신 것 같은데요. 되게 떨어지네, 귀찮게 진짜. 잠깐만. 실버 씨가 만들어 놓은 초양력 접착제를 여기다 발라 놓으면은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잖아. 그래, 그거야. 획기적인 자신의 아이디어가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아서 급히 실버를 찾았습니다. 잘 들어봐봐. 이 초양력 접착제를 이 종이 위에 이 귀퉁이에다가 발라놓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디든 붙을 수 있다니까? 오, 그럼 이건 접착력이 약하니까 종이에다 붙여도 쉽게 흔적도 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야. 만들자. 만들자. 1970년대 접착식 메모지의 발명가는 아서 프라이. 스펜서 퍼거슨 실버가 실수로 개발한 접착제에 아서 프라이의 생활 속 아이디어가 더해져 탄생을 했는데요. 접착제 개발 10여 년이 지난 성과. 만약 이 우연한 발명품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세상은 어땠을까요? 안 나와. 야. 발명 초기 성과가 좋지 않던 접착식 메모지. 아서는 각 기업의 비서들에게 견본품을 보냈고 실용성을 인정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야. 나는 내 접착제가 완전 실패한 줄 알았어. 우리 완전 성공이야. 이거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빼주는 거 아니야? 태엽을 감으면 음악이 자동으로 연주되는 사물. 나는 오르골입니다. 금방이라도 유리창을 넘어 고운 소리가 흘러나올 듯한 이곳. 그 안의 풍경은 마치 동화 속 같은데요. 오르골 나라에 왔으니 소리를 안 들어볼 순 없겠죠. 태엽을 감고 손을 떼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릅니다. 음악을 자동으로 연주하는 악기. 나 오르골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오르골은 중세 유럽 시계탑에서 유래됐습니다. 수동으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을 쳤는데요. 불편함이 있어서 자동으로 연주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어 오다가 18세기 말 스위스의 한 시계 장인에 의해서 오르골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내 이름 오르골은 네덜란드어 오르겔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일본식 발음으로 굳어진 것인데요. 내 몸의 핵심인 소리를 내는 금속 회전부도 오르골 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죠. 금속 회전부는 내가 자동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멜로디에 맞춰 돌기가 형성된 실린더가 회전하면서 음계가 다른 금속편을 튕겨 소리를 내는 것이죠. 금속 회전부를 감싸는 몸체도 중요한데요. 장식 기능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소리를 내게 해주는 울림통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음악이 연주되는 시간과 음량 등은 금속편의 개수나 실린더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18노트 실린더식 오르골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다음은 좀 더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는 72노트 실린더식 오르골의 소리입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음량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이 녀석은 지금까지 본 실린더식 오르골과는 모양이 좀 다른 디스크식 오르골인데요. 구멍이 뚫린 원판과 스프링처럼 생긴 금속핀이 원판 아래에 있는 금속편을 때려 소리를 내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원판을 바꾸어가며 다른 멜로디를 들을 수도 있죠. 디스크식 오르골은 정해진 기계에 이렇게 디스크판을 이용해서 천공된 구멍을 통해서 튕겨서 소리를 내주게끔 하기 때문에 기계 하나로 여러 곡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로 천곡 리더식 오르골이 있습니다. 원하는 악보를 만들어 멜로디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천국 용지를 오르골 상자에 넣고 돌리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줍니다. 경기도의 한 카페. 이곳에 나 오르골을 10년 넘게 애지중지 아끼다 결국 카페까지 열게 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오르골을 너무 예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쉽게 오르골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었고요. 그냥 이런 다양한 오르골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했어요. 카페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오르골 진열장은 장재현 씨가 차린 작은 오르골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세계 곳곳을 돌며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골라낸 귀하디 귀한 보물들이죠. 그 중에서도 유독 더 마음이 가는 녀석이 있답니다. 이 피에로 할아버지 오르골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든 끝까지 더 힘을 내보자, 더 돌아가 보자 하는 그런 게 좀 저랑 같이 이렇게 뭔가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해서 보면 좀 울컥울컥 할 때도 있어요.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나 오르골의 매력을 알려주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도 하죠. 덕분에 오르골 소리에 푹 빠진 손님도 있습니다. 옛날 어릴 적 생각에 이 태압을 막 이렇게 감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길지는 않지만 감아서 테이블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들으면 너무 마음이 천사가 된 것 같아요. 천사의 마음, 나 오르골이 전하는 선물 중 하나일 텐데요. 장재현 씨는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아플 때 그 아픈 걸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제 아픈 걸 위로해 줬던 게 이 오르골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연주로 사람들의 일상에 평온과 위로를 선사하는 사물. 나 오르골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초 미션에 도전하는 띵뷰 조은영입니다. 지금 이 소리 들리세요? 맞아요. 바로 이 오르골 움직이는 소리인데요. 이 오르골을 움직이게 하는 힘, 태엽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엽은 이 오르골과 시계 그리고 소형 장난감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주로 사용되는 장치인데요. 태엽이 스프링의 일종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스프링은요, 탄성을 가진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의 코일을 나선으로 꼬아 만든 코일 스프링과 그리고 탄성을 가진 금속을 이렇게 한 겹이나 여러 겹으로 겹쳐서 만드는 판 스프링,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태엽 스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태엽 스프링은 얇고 가느다란 띠 모양의 탄성이 좋은 금속판을 달팽이처럼 나선형으로 만든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럴 스프링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스프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탄성인데요. 이 탄성은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가지고 형태가 변형이 됐을 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스프링을 수축시키거나 쭉 늘렸을 때도 제자리로, 제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곤 하죠. 태엽은요, 이 스프링의 탄성의 성질을 가장 잘 활용한 장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소형 장난감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장난감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태엽을 감았다가 놓게 되면 장난감 악어가 움직이게 됩니다. 태엽을 돌렸을 때는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이 돌돌 감기면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요. 그리고 태엽의 손잡이를 놓게 되면 감겨있던 스프링이 풀리게 되면서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시계도 태엽을 잘 활용한 대표적인 사물인데요. 이 시계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스케이프먼트라는 탈진기가 있어서 일정하게 이렇게 스프링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는 규칙적으로 째깍째깍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태엽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띵뷰의 조은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자레인지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먹어.